다음에 이제, 예, 거의 끝났네요. 자, 접대비는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, 접대비는 이제 다른 우리가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자면 복리후생비라든지 또 수문품비 뭐 이런 것에 비해서 접대비의 불이익을 많이 줍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뭐 이 접대비의 이름을 업무 추진비나 다른 걸 바꾸고 또 한도도 좀 많이 높이자 이렇게 하는데,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접대비를 쓰면은 아예 인정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우리 집에 뭐 융주정 같은 데가 안 되고 나머지는 보통 반 인정하고 이런 식이거든요. 지출하면요. 근데 우리는 이제 기본 한도 주고 매출액이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도가 별로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접대비를 과거에는 막 주로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소비성 경비를 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게 본 거죠.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도 접대비 관련 매입세 불공제하면서 또 법인세법, 소득세법과 또 불이익 또 주는 겁니다. 한도로. 그래서 이중으로 불이익 주는 것도 있는데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, 요즘은 약간 인식이 바뀌는 게 이제 제조업 같은 것보다는 이제 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또 카페라든가 활성화되니까 이 접대비를 그렇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. 오히려 많이 쓰면은 그게 이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,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저도 뭐 계속 글 쓰면 주장하고 있는데, 현재까지는 불이익이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접대비를 저희가 막 해운 내일인데 보면 접대비 엄청 쓰거든요. 몇 억씩 쓰거든요. 다 부인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? 복리후생비를 집어넣고 막 회의비 만들고 출장비도 그냥 국내 출장비, 해외 출장비 막 그냥 해외시장 개척비 뭔지 막 쪼개가지고 막 집어넣거든요. 근데 조사를 하면 다 나오죠. 쓴 거 다 뽑아가지고 나오는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가 매년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, 그래서 편법으로 다른 걸로 막 집어넣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것도 실제 마찬가지라서 조사 나오면은 계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리후생비든 뭐 다른 계정에 섞여 있는 것도 쭉 뽑아서 금방 나옵니다. 저희 작년 조사 받을 텐데 법인카드 쓴 것 중에 쫙 뽑아서 금액 큰 거 쫙 뽑아서 가져오라면은 쓴 게 그냥 금액이라든가 횟수 같은 것들, 그 다음에 그 쓴 위치 보면 대충 감이 잡힙니다. 복리후생비 지금 회식했다는데 회사 A 여기 서울에 있는데 안산에 가서 회식 뭐 한두 번 내가 수식이 말이 됩니까? 거기서 가서 그냥 적당한 거죠. 쉽게 말해. 금방 나오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잠깐 위장은 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조사 나오면 결국은 다시 문제될 수 있다.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접대비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잘 지혜롭게 피해가는 조사가 좋겠다. 피해간다기보다는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못 내도록 신고해야 되는데, 큰 기업들은 그렇지 않지만 작은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개인들은 세금 막 너무 감당해서 신고를 안 해버리거든요. 손해입니다. 왜냐면은 신고하면은 하고 못 내면 일단 무신고 가산세 20%는 없단 말이에요. 그렇죠? 문납부 가산세는 이제 지연납부 이름 바뀌었는데 지금 개정돼가지고 이제 하루에 만분의 2.2입니다. 1년에 한 7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. 그것도 세지만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20% 붙고 시작하니까 못 내도 신고해놓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. 그 다음에 부가세 같은 것도 자료가 취합이 안 돼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빵이라도 신고해 좋습니다. 빵이라도 해놓으면은 나중에 수정 신고가 돼가지고 가산세가 10%로 가는데 안 해버리면은 무신고될 때 20% 가버리거든요. 모르면은 빵 0으로 써서라도 던져놓고 나서 나중에 수정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죠. 또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세액 공제하고 3%밖에 안 되고 많이 줄었지만은 신고 안 하면 20% 가산세고 신고하면 그게 없고 세액 공제거든요. 그러니까 최소한 바로 20몇 % 차이인데 상속세 요새 저희 계산해보면 집값이 올라가지고 뭐 몇십억 상속자산돼도 상속세 5억 10억만 나오거든요. 그럼 5억 10억 나올 때 신고를 하고 안 하고 따라서 만약에 5억이라 치더라도 가산세 1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러니까 자료가 취합이 안 돼도 그냥 신고를 되는 대로 해놓고 시작하는 게 무조건 이익이다 말씀드리고요. 자, 마지막인데, 자, 국세 아까 이거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국세청이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취합돼가지고요. 진짜 국세청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활용을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.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쓰드린 것처럼 그 이제 첨단 탈세 방지 담당하시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다 문서 감식 같은 거 한다는 겁니다. 근데 국세청 그쪽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들이 시체 보고만 안 하지 국가서보다 자기들 더 잘한대요. 이런 것들은요.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이제 조사를 하면 이번 상면 규정을 달라고 하면은 그게 법인 설립에 15년 전에 됐으면은 규정이 없잖아요. 그럼 조사를 막 만들거든요. 그럼 이제 그냥 딱 가져서 이제 막 서류 가져오면은 막 이사 도장 찍어 놓잖아요. 이거 조사를 만든 지 얼마 안 되면은 신문자 가지고 도장 쓱 밀면은 쓱 밀려요. 이게 며칠 전에 만든 건지 15년 전에 만든 것은 이게 다 나름에서 그게 일주가 다 이 종이에 묻어가지고 잘 안 나온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게 예단입니다. 그냥
그렇게 이제 오늘 만들어서 도장 찍어서 그냥 말리면 이제 색깔이 종이 너무 하얘니까 이제 스프레이를 계속 뿌려가지고 나무 같은 거 말리면 종이 살짝 비틀어지면서 한 15년짜리 종이 딱 나온다는 거죠.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. 그렇게 지나가는데 문제는 국세청에서 이제 그걸 감식을 할 때 그 종이 같은 게 이제 복사기 같은데 해보면은 뭐 대충 몇 년도쯤에 어떤 뭐 약품을 쓰고 이게 나오나 봐요. 그 하면은 그게 이 종이가 언제까지 나온답니다. 그 정도까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요즘은 위조 같은 거 잘못하면은 나중에 큰일 난다는 겁니다. 오히려.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시간 많지 않고 자세히 하는데 그런 것들.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국세청 자료 가다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실무법에 따라서 그 1거래 $10,000 또 1,000만 이상 거래되면 FIU라고 이제 금융정보 분석을 가죠. 거기 다 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1,000만 원 안 돼도 의심스러운 자금 통과도록 돼 있죠. 그리고 그걸 걸러가지고 이제 좀 더 의심스러운 것들은 국세청 또 경찰을 보내는데 이제 몇 년 전 통계 보니까 국세청 가는 게 10,000건이 안 됐어요. 몇천 건 갔는데 최근에는 막 4만 건인가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자식들이 암성 없이 막 보태준 것들이 문제가 안 되면 좋은데 그게 하나 걸려가지고 그 사람 조사하겠다면은 쫙 뽑아버리니까 다 나오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최근에 생각한 거는 2010년인가 이 무렵에 이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면서 양쪽에서 2억씩인가 보태받아가지고 집을 사서 잘 지나왔습니다. 그래 그때 방포가 좀 쌌더라고요. 그때 한 30평 싸도 방포는 그때 비싸 한 10억 갔는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번 갈아타면서 이제 키워진 거예요. 방포 워낙 비싸지니까. 그래서 조사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10년 법이 내야 됩니다. 지금. 그래가지고 그 소명이 요즘 국세청 그 자금 추조에 대한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?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다 뽑습니다. 카드 쓴 거, 빌린 거 싹 뽑아가지고 자금 원천 사용료가 쫙 뽑아줍니다. 그래서 전체 당시 10년 동안 이만큼 들어오고 이만큼 나갔는데 나머지 뭐냐고 이렇게 나오죠. 요즘은. 그 정도로 나오거든요. 그게 이런 자료들이 싹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래서 하여튼 정말로 요즘 뭘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. 굉장히 옛날처럼 막 함부로 했다가는 그게 다 흔적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나오니까. 그 다음에 엔티스라고 이제 옛날 TI 있었는데 애를 붙여가지고 몇 년 전에 이제 업데이트 했죠. 업그레이드 시켰죠. 그래서 지금 이걸 진짜 이거 아마 누가 마음먹고 이게 활용한다면 엄청날 텐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고되는 소득이나 재산 같은 거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신고된 게 적은데 많이 쓰면 그것도 추례가 또 뭐 가끔 연락 오더라고요. 그래서 국세청 절대로 얕봐서는 안 된다. 국세청이 안 보는 게 아니라 국세청 그 시스템을 얕봐서는 안 되는 거죠. 정말 마지막에 절세 탈세인데 이건 다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는 잘 안 되는데 평소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조사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자료 잘 챙겨놓고 습관 들여놓으면은 나중에 조사 나오더라도 대응이 되는데 평소에 안 해놓고 있다가 탁 나오면은 저희가 지금 이사칠센터 하나 지금 투서 들어와서 걸렸는데 4년치에 대해서 개인인데 한 20억 정도가 통장에 나와버렸어요. 그 신고는 얼마인지 아십니까? 1년에 한 3, 4천만 원 신고했는데 통장 나오기 6, 7, 8억 나와. 세금도 직원들 갑자기 돈을 가 지금. 근데 그분들도 이해를 합니다. 이게 막 사람 쓰면 거의 나가는데 그 힘드니까 불법 체류자나 뭐 외국인 막 쓰다 보니까 이게 인증사항이 없으니까 처리 못해서 했겠거든. 이해를 하면서도 매출이 안 들어왔으면 좋은데 매출은 들어왔는데 비용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머리 아파가 지금 막 생계형 사업인데 이러면서 막 자기들도 얘기는 내부자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다 나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신고를 세금 때문에 겁나서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쓴 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. 그 통장 보내서 다 채우채우 채워놓고 누구한테 보내서 돈 주지 말고 그 사람이 통장이 없다 그러면은 그 가족 안 되면 친구한테 보내줘가지고 근거 남겨놓으라는 거죠. 써먹을 일이 없으면 좋고 써먹을 때 되면 그때 그거 보여주면은 인정 보통 해주니까요. 근데 안 해요 사람들이. 그렇죠. 그래서 탈세를 한다고 해서 막 그냥 무지막지했다 걸리는 보다는 이제 최대한 그런 걸 챙겨서 뭐 법 자료 활용해서 세금 줄이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 하면은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평소에 잘 챙겨놓는 게 중요합니다.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계약서 할 때 지금은 안 쓰지만 할 때 뭐 10년, 20년 전에 다른 것을 한 돈쯤만 낮춰준다고 월시금 한번 쓰고 그 원목 계약 챙겨놨어야 되는데 안 하고 막 폐기하고 같이 폐기하고 찢어버리고 막 쓰는데 나중에 못 보도 사실은요. 그런 경우 많은데 어쨌든 간에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요 정도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 정말 수박 거다기씩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뭐랄까요 그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줄기 같은 거라서
아까 말씀하신 그걸 잘 그런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그 시각을 가지고 이제 법을 보시거나 하시면은 아마 접근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짧은 시간인데 하여튼 좀 많은 양을 얘기하느라고 조금 이게 깊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시고 보충하시고 오늘은 이걸 마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